안녕하세요. 전기이론의 조은비입니다. 오늘은 RLC 병렬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서 직류회로에서 저항을 병렬 연결할 때 합성 저항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처럼 저항이 2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을 어떻게 계산했었죠? 네, 맞습니다. 역수로 계산을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합성 저항 R분의 1은 첫 번째 저항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런 식으로 역수들로 다 더해지는 꼴로 계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은 교류 회로에서도 임피던스가 역수로 계산되는 것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교류 회로에서 저항만 있는 경우, 인덕터만 있는 경우, 커패시터만 있는 경우에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됐었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를 계산을 해줄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라고 할 수 있고 X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덕터에 의한 유도성 리액턴스, 다음 두 번째는 커패시터에 의한 용량성 리액턴스였습니다. 따라서 커패시터나 인덕터에 의한 것들은 모두 리액턴스로 표현되고 그 외에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R값으로 계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때 저항은 동상이라고 해서 전류와 전압의 위상이 같은 상태였고요. 또 인덕터만 있는 회로에서는 지상이었고요. 인덕터만 있는 회로의 경우에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다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패시터만 있는 회로에서는 진상이라고 하였고 이 진상의 경우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다 이렇게 계산이 되었었죠. 자, 이 점을 되살려서 임피던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항만 있는 회로에서는 Z 임피던스가 R이라고만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뒤에 리액터스 성분이 전혀 없으니까요. 자, 인덕터만 있는 회로의 경우에서는 저항에 의한 성분은 없고 인덕터만, 즉 유도성 리액턴스만 존재하기 때문에 XL만 있겠지만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인덕터는 지상이기 때문에 플러스 J라고 앞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커패시터만 있는 회로에서 임피던스는 XC에 의한 성분만 남아있을 것이고 이때는 90도 진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J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R과 L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드미턴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차근차근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을 계산할 때는 우리 항상 역수로 계산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임피던스를 역수로 계산할 것인데요. 임피던스를 역수로 계산할 때는 우리 어드미턴스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어드미턴스 Y는 자, 첫 번째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을 한번 볼까요? 네, 저항의 역수, 그러니까 R분의 1이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R 위에 인덕터가 달려있으므로, 인덕터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덕터에 의한 임피던스인 플러스 J의 XL을 이렇게 역수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R분의 1, 다음 마이너스 J의 XL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Y의 크기와 어떤 세타가 마이너스로 정리된다라고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국자표법이라고 했었죠. 이번에는 어드미턴스의 크기만 한번 살펴볼까요? 어드미턴스의 크기를 살펴볼 때는 삼각형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밑변을 R분의 1, 그다음 삼각형의 높이를 지금 XL분의 1이라고 쓰면 결과적으로 삼각형의 빗변은 이 R분의 1과 XL분의 1의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활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XL을 오메가로 표현하게 된다면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L분의 1의 제곱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류에 대해서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회로에서 I는 R분의 V라고 오매 법칙을 썼던 것처럼 교류 회로에서도 I는 Z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Z 부분을 어드미턴스로, 임피던스를 어드미턴스로 바꾼다면 이는 V 곱하기 어드미턴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전류 I는 V 곱하기 어드미턴스 Y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전압이 Vm sin 오메가 T라고 했으니까 자, Vm sin 오메가 T 곱하기 Y의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네,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Vm의 Y 값에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 값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단위는 당연히 암페어가 되겠죠. 이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을 볼 때도 어드미턴스의 관점에서 삼각형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삼각형의 밑변은 R분의 1, 삼각형의 높이는 XL분의 1, 삼각형의 빗변은 루트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타 값을 알기 위해 탄젠트 세타를 먼저 계산해 줄 것인데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쓸 수가 있죠. R분의 1분의 XL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가운데 거는 밑으로, 바깥 것 길이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XL 곱하기 XL분의 R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XL분의 R. 자, XL을 오메가로 바꾸어 본다면 오메가 L분의 R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탄젠트 세타에서 탄젠트만 남기기 위해 양변의 아크탄젠트, 탄젠트의 역함수 계산해 주겠습니다. 아크탄젠트 오메가 L분의 R이라고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역률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역률은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코사인 세타는 빗변인 어드미턴스의 크기, 다음 분모 자리에는 R분의 1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어드미턴스의 크기는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L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위에는 R분의 1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위아래에다가 R 곱하기 XL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도 R 곱하기 XL. 자, 그러면 이 계산을 했을 때 분모 자리에는 XL만 남을 것이고요. 자, 밑에를 잠깐 보시면 밑에는 루트 안에 R제곱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XL의 제곱 더하기 XL의 제곱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XL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바깥쪽에 있던 R과 XL이 루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되겠고요. 이게 분배 법칙이 되면서 양쪽에 다 R제곱, XL의 제곱이 곱해진 꼴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양쪽에 R제곱, R쪽에 나눠지면서 XL의 제곱, 또한 XL제곱, XL제곱 없어지면서 R제곱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R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만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률은 루트 R제곱 플러스 XL제곱분의 XL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RC 병렬회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RL회로 잘 이해했다면 RC회로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드미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미턴스를 계산할 때는 저항의 임피던스 또는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를 모두 다 역수를 취해주고 더한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어드미턴스 Y는 먼저 저항에 의한 성분
R분의 1 역수를 취해줘야 하죠. 또 C의 임피던스는 C만 있는 회로에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됐었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 마이너스 J의 XC라고 했었던 거 생각이 나실까요? 네, 마이너스 J의 XC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R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J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분 모자리에서 분 자자리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J라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XC분의 1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어드미턴스의 크기에서 플러스 세타만큼이다 라고 급좌표법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드미턴스의 크기만 살펴보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죠. 네, 이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활용해서 빗변을 계산해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어드미턴스의 크기는 빗변을 구해주는 것이고 밑변의 제곱,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즉 XC분의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XC를 오메가로 표현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C의 제곱이 되겠네요. 전류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V 곱하기 어드미턴스로 계산해 주겠습니다. V 값은 Vm의 sin 오메가 T, 다음 어드미턴스 값은 어드미턴스의 크기의 세타이기 때문에 Vm의 어드미턴스의 크기 적어주시고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다 라고 정리해주면 전류에 대한 소식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입니다. 위상을 살펴볼 때는 탄젠트를 떠올린다고 했었습니다. 탄젠트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로 계산을 했었죠.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밑변인 R분의 1, 다음 높이는 지금 XC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안에 것끼리 계산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바깥 것끼리 계산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즉 XC분의 R이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 XC가 오메가 C분의 1과 같기 때문에 오메가 C분의 1분의 R이라고 써서 오메가 RC다 라고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탄젠트를 양변에 역함수 해주게 되면 세타만 남게 되겠고요. 세타는 아크탄젠트의 오메가 RC로 표현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역률도 같은 원리로 삼각형에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 되기 때문에 어드미턴스의 크기분의 밑변인 R분의 1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어드미턴스의 크기를 적어보게 된다면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분의 1의 제곱분의 R분의 1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R 곱하기 XC를 위아래 모두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 모자리만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분 모자리에 루트 바깥쪽에 있는 R 곱하기 XC를 제곱을 해서 루트 안쪽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R제곱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XC의 제곱 더하기 XC의 제곱분의 1 곱하기 R제곱의 XC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R제곱이 없어지고 XC의 제곱이 없어지면서 R제곱 플러스 SC의 제곱만 남게 되는 형식이 되겠고요. 이는 다시 말해서 루트 R제곱 더하기 XC의 제곱의 위의 부분은 XC만 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사인 세타가 정리되는 것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배워본 내용을 핵심 유형 문제에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저항은 5옴, 커패시턴스 220 마이크로페럿인 병렬 회로가 있고요. 주파수는 50Hz, 전압은 100V,
사인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자, 여러분들 RC 병렬 회로를 계산하려고 하니 막연하게 두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RC 병렬 회로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있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저항이 5옴이라고 했고요. 다음에 커패시턴스는 220 마이크로패럿이었습니다. 전압은 지금 주파수가 50Hz에 전압이 100V인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만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결과적으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무엇인지만 알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양단의 전압과 양단의 저항만 알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도 알 수 있다라는 점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즉, RL은 어찌됐건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금방 풀리겠죠. 자, 지금 전압이 100V였고요. 전항은 5옴이었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이거 그냥 20A구나 라고 해서 답 2번으로 깔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겁을 먹기 쉬운 것들이 일단 커패시턴스 또 주파수까지 나와 있으니까 식이 복잡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림을 그려봐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종종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교류회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교재 317쪽에 있는 12번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옴의 저항과 8옴의 용량성 리액턴스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임피던스는 얼마냐? 라는 문제네요. 자, 병렬 연결해서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 우리 어드미턴스를 먼저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어드미턴스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고 있었죠. 자, 어드미턴스는 R분의 1 더하기 용량성 리액턴스만 있을 때의 임피던스는 마이너스 J의 XC분의 1이었습니다. 따라서 R분의 1 더하기 J의 XC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지금 저항값이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6분의 1 플러스 J의 8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때 어드미턴스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하면 일단 24분의 1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24분의 1을 앞으로 빼주고 뒤에 있는 4 플러스 J의 3만 크기로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를 조금 분리해서 계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24분의 1 곱하기 계산해 봤을 때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24분의 5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드미턴스가 24분의 5가 나왔으므로 어드미턴스의 크기는 5분의 24가 될 것이고 이는 10분의 48, 즉 4.8 단위는 옴이 되겠네요. 참고로 어드미턴스의 단위는 지멘스 또는 모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 물어봤으니까 답이 4번 4.8옴이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배웠던 RL 또는 RC 병렬 회로를 모두 종합해서 RLC 병렬 회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미턴스는 저항에 의한 성분 R분의 1과 커패시터에 의한 성분 플러스 마이너스 J의 XC분의 1 플러스 J의 XL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R분의 1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J의 XC분의 1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J의 XL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앞에 있던 부호랑은 서로 바뀌었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보자면 R분의 1 플러스 J의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 또한 어드미턴스의 크기와 각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각도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전류도 살펴볼게요. 전류는 전압 곱하기 어드미턴스입니다. 전압은 Vm의 사인 오메가 T가 되었었고요. 어드미턴스의 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타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I는 Vm의 어드미턴스의 크기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세타다라고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위상도 살펴볼게요. 탄젠트 세타를 해준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밑변에는 R분의 1이 들어갔었고요. 높이에는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R 곱하기 XC분의 1 마이너스 XL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이 내용을 각속도를 살려서 각속도로 표현해 본다면 R 곱하기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L분의 1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의 R의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L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의 경우에서는 어드미턴스의 크기분의 R분의 1이 되겠고 어드미턴스의 크기는 조금 복잡해지죠. R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C 빼기 XL분의 1의 제곱 그다음 위에는 R분의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LC 병렬 회로에서 공진 조건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진은 지난 시간에 했던 RLC 병렬 회로와 같은 내용인데요.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주파수와 가해지는 주파수가 서로 같아지면서 진폭이 커지고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직렬 회로에서는 리액턴스가 0이었던 것처럼 지금 나타내어져 있는 어드미턴스에서는 서셉턴스가 0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공진 조건이 되는 것이죠. 즉, 여기 나타나져 있는 서셉턴스 부분, 이 부분이 0이 될 때가 병렬 회로에서의 공진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XC분의 1 빼기 XL분의 1이 0이 되려면 XC분의 1과 XL분의 1이 서로 같아야겠죠. 따라서 오메가 C는 오메가 L분의 1과 같은 것이고요. 오메가의 제곱이 L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이를 다시 양변을 제곱을 씌우면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메가는 2파이 F였던 것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고 계시죠? 따라서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이 주파수를 공진 주파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회로에서 공진이 되었을 때 합성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요. 먼저 어드미턴스로 계산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드미턴스는 R분의 1 플러스 J2의 XC 분의 1, XL분의 1이었죠. 자,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있는 서셉턴스 부분이 0이 돼야 한다는 점이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남는 값은 R분의 1만 남게 되겠습니다. 이 값은 서셉턴스 부분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되면 전류는 전압 곱하기 어드미턴스이기 때문에 같은 전압이 가해졌을 때 어드미턴스가 최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류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즉 전류는 최소가 된다. 답이 3번이라고 풀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RLC 병렬 회로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류 회로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RLC 직렬 회로와 RLC 병렬 회로가 계산이 많고 수식이 많아서 많이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같은 패턴의 유형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이 진입장벽을 넘는다면 여러분들이 교류 회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길 거라고 믿고요. 그만큼 정답률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지만 자신감 가져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